안녕하세요. 지금은 미국 셧다운이 끝났지만 경제 지표들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투자자들이 중요시 여기고 연준 역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언론 기사를 보면 미국 9월 CPI 10월 말에 발표됐었죠. 전반적으로 둔화했고 예상치를 밑돌았다. 휘발유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체 물가를 견인했지만 근원 물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고 분석하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표면적 수치만 보면 완만한 둔화로 보일 수 있지만 세부 항목과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과 연결해서 보면 훨씬 복잡한 흐름이고요. 세부 항목 보기 전에 헤드라인 수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렛츠고! 9월 헤드라인 수치는 전월 대비 0.3%, 이전 0.4% 대비 소폭 내려왔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는 이전이 2.9%였는데 3%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예측치를 하회했다는 이유로 시장은 환호를 했었고요. 표면적으로는 예측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완만한 둔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전년 대비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시면 전월 대비 0.2%, 이전 대비 소폭 내려왔고 전년 대비 3.1%에서 3%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년 대비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몇 달간 관세 여파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항목을 살펴보면 식품이 0.3% 증가했고 에너지가 1.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0.2%, 항공료가 2.7%로 상승했고 의료 서비스는 0.2% 상승했습니다. 이번 9월 CPI 발표가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완만히 둔화된 것으로 보이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전월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8월 CPI를 살펴보면 전월 대비 이전보다 상승했고 전년 대비 역시 이전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2.9%,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폭 유지, 전년 대비도 상승폭 유지. 이렇게 8월과 비교해보면 9월은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을 뿐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식품이 0.5% 상승, 에너지가 0.7% 상승, 주거비가 0.4% 상승, 항공료가 5.9%로 크게 상승했었고요. 의료비는 0.2% 감소했었습니다. 8월 CPI를 살펴봐도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지 절대 둔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9월 CPI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표로 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가격을 보시면 0.2% 상승했고 가정에서 0.3% 상승, 그리고 외식에서 0.1% 상승. 전월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평균치는 높고요. 식품 가격은 생활 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체감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식 물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외식 가격 상승이 서비스 물가 압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에너지를 보시면 에너지가 0.7%에서 1.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휘발유가 전월 대비 4.1%로 크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급등에 영향을 줬고요. 에너지 급등이 전체 CPI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바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거비를 보시면 0.2%로 8월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주거비가 여전히 연간 CPI 기여도가 큽니다. 그리고 항공료는 2.7%로 전월 5.9%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8월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여행과 숙박 수요가 많았고 지금은 다시 진정됐죠. 추세를 보면 8월 CPI에서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완만히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상승 기류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는데요. 반면에 9월 CPI는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소폭 둔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에너지가 전체 CPI를 밀어 올렸지만 근원 CPI가 소폭 내려온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는 맞습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살펴보듯이 식품 가격이 아직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전체 아이템을 봤을 때
3%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래프로 한 번에 보겠습니다. 파란색 라인이 헤드라인 지표고 상승하고 꺾이고 있는 게 근원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확연히 보이는데도 시장은 처음 우려했던 것만큼 관세 인상이 물가에 전가되는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직 금리 인하 기대감만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업들을 압박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지 않는 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부문 상승이 걱정되는데 추세적 상승으로 돌리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전체 CPI 수치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 입장에서 12월에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최근 계속적으로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 되었기에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겠습니다.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보시면 이번 10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4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9월 수치가 기존 32,000명 감소해서 29,000명 감소로 소폭 상향 수정됐다는 점입니다. 8월부터 이어진 고용 감소 흐름이 9월 기점으로 약간 멈췄고요. 10월에는 반등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고 기저효과 수준입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채용과 고용을 꺼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아주 약한 고용 회복 수준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입장은 뭘까요? 인플레이션을 주된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고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고용 지표에서 모두 완만한 신호, 그리고 둔화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물가 측면에서는 연간 3%라는 수치는 연준의 목표 2%포인트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는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최근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기업들이 고용을 적극 확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연준이 금리 인하 여건을 고려할 때 긍정적 신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충분히 안정됐다는 확신도 없고 고용시장도 뚜렷한 침체 신호보다는 둔화 단계라는 점에서 연준이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9월 CPI는 상승하는 폭이 다소 둔화된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요. 근원 물가가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고 월간 변화도 0.2%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에너지, 주거비가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를 확인했을 때 기업이 소비자에게 물가를 전가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또다시 트러블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